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계절의 여왕 5월을 또 이렇게 잘 보내주고 6월에 뵙습니다. 네, 벌써 6월이네요. 예. 2주 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년의 절반인 실력의 계절 6월입니다. 5월은 8월이라는 격언이 있는 셀린 메이의 달인 5월이 무사히 지나고 6월이 시작됐는데요. 6월에는 상승장 기대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네. 원장님, 매월 첫 영업일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PMI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네. 또 4월 구인지수도 2달 연속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이제 노동시장 냉각에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4월 구인 건수에서 그동안 가열됐던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집계되어서 2021년 2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37만 건과 전월 835만 건을 모두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구인 건수가 2달 연속 감소해서 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동시장 냉각 신호를 보내면서 그동안 인플레이션 가열을 자극했던 노동시장이 식으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거란 기대감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어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6%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공개한 5월 미 제조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48.7로 예상치인 49.8가 전월 수치 49.1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오는 7일 공개될 노동부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고,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 국채 금리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2%로 하락했고요. 더구나 WTI 국제 유가마저도 전 거래일에 1.31% 내리면서 73달러 부근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서학개미가 보유한 테슬라가 4년간 장기 집권 끝에 보관금액 1위 자리를 뺏겼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네. 최근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 엔비디아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만년 1위였던 테슬라가 무려 4년 만에 왕좌 자리를 내어준 건데요.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110억 7,690만 달러, 하나로 약 15조 2천억 원, 테슬라 보관 금액은 106억 7,794만 달러, 하나로 14조 7천억 원으로 엔비디아의 근소한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연초 이후 약 5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1억 8,510만 달러, 하나로 1조 6천억 원, 엔비디아는 5억 1,599만 달러, 하나로 7천억 원 순매수 했는데요. 순매수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아요. 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이 테슬라를 압도하면서 주가가 반영하는 보관액 규모는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연초 대비 엔비디아는 100% 이상 상승하기도 하고, 또 그 반면 테슬라는 연초 대비 한 40% 정도 하락했으니까 자리가 뒷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유튜브 출연해서도 그러고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지금 살 때가 아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 학원의 그 최 대표님만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테슬라는 지금 매수를 하기가 딱 적기다. 지금 자꾸 모아가야 될 때다. 뭐 이러니까, 어쨌든 뭐 엔비디아 급등하고 테슬라 내리니까 이제 순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또 다시 1위 자리가 바뀌겠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로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내린 상태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출시한 FSD 버전 12.4하고 6월 말에 발표하는 버전 12.5의 성과가, 결과가 매우 중요해요. 얘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보다 조금 성과가 좀 낮게 나온다면 5배에서 10배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좀 부진한다 그러면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는 그게 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월 8일 예정된 테슬라 로보택시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년에 출시한다는 저가형 모델인 차세대 모델 2입니다. 이게 예정대로 순조롭게 출시한다면 역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 말에 출시한다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 서서 일도 하고 빨래도 개고 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업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내년 말에. 이것도 예정대로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 일반지능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슈퍼컴퓨터 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60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AI 개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아 맞다 원장님. 예.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이 xAI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던데요. 돈나무 언니는 돈 냄새는 기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맞겠죠? 네, 맞아요. 아무튼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2028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이어지는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10조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투자 여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원장님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에요. 네, 쩐의 전쟁 맞습니다. 맞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가치는 약 240억 달러로 하나 32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 해당 지분의 펀드 보유 자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캐시우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번에도 적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캐시우드의 최악의 실수는 2022년 4분기에 엔비디아를 손절했어요. 네.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또한 캐시우드의 최고 성공은 네. 2020년 코로나로 급락장 때 테슬라를 대량 매수해서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네. 어쨌든 xAI 투자 유치가 성공한 것은 시장에서 다들 인공지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 검색에 살을 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검색 엔진이든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이든 메타 검색 엔진이든 구글 검색 엔진이든 사람들은 단순해요. 조금 더 빠르게 되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을 진실이냐 그것만 쓰는 경향이 있어. 그쵸. 거기에 경쟁에서 뒤처지면 사실 뒤처지고 조금 뒤처지는 건데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한때 영화를 누렸던 뭐 모토로라나 퀄컴이 완전히 시장에 사라진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투비, 어와나 투비, 대추덕 캐스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한번 읊어봤는데요. 정말 포탈 이런 기업들은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트업 xAI를 왜 설립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도조 슈퍼컴퓨터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것이란 말도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xAI의 챗봇 그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2025년 가을까지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머스크가 컴퓨팅의 기가 팩토리를 표현한 이 슈퍼컴퓨터는 10만 개의 AI 반도체로 구축되는데 이 메타가 엔비디아 H100 AI 반도체 2만 5천 개로 구축한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클러스터의 4배 규모예요. 엄청나게 차이 네. 나네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 왕자 등으로부터 6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 도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조의 핵심은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D1이에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100경번요? 네, 경이란 숫자 감이 없습니다. 예. 좀 익숙하지 않죠? 이 D1은 슈퍼컴퓨터 도조를 구동하며 테슬라 자율주행 AI의 이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전용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주문을 한 걸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도조는 테슬라 차량이 수집하는 이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처리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데요. 차세대 도조는 미국 뉴욕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테슬라는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도조 슈퍼컴퓨터는 이제 이전부터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 팔린 테슬라 차가 운행을 마치고 저녁에 주차해 있으면 밤사이에 그 주행 정보를 도조 컴퓨터로 보내요. 도조 컴퓨터는 전 세계에서 온 그 주행 정보를 취합, 정리, 분석을 해서 밤사이에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그래도 새로운 주행 환경을 실시간으로 그 테슬라 차량에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그 다른 차들보다 앞서가는 가장 중요한 게 도조 컴퓨터 때문이거든요. 이 도조 컴퓨터를 엄청나게 크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금리가 높아서 할부금융 가격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로의 전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 때문인지 주가에도 당연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테슬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캐즘 이론, 네. 이거 주현 씨가 네, 네, 말씀하셨는데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네. 침체기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첨단 기술 수용론이라고도 합니다. 캐즘이라는 이제 원래 지각 변동 등의 이유로 지층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지질학 용어이지만 이것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컨설턴트인 무어가 1991년 미국 벤처업계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으로 차용하면서 마케팅 이론으로 확립된 것 같고요. 이를 전기차에 대입하면 초기에 신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사서 경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얼리 어답터들은 너도 나도 전기차를 사서 탔는데 구수가 일정 수준 다다르니까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대부분 다 샀고 일반인들이 타야지 막 판매량이 늘어날 텐데 아직은 뭐 불안하다, 화재가 자주 난다더라, 자율주행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죠. 실제로는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지만 한 번 사고 나면 언론이 대서특필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죠. 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내연기관 차량이나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대중이 인정하게 되면서 급격히 판매량이 급증하게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불안해서 잘 못 탔어요. 그게 초기에는 이제 주행 중에 멈추기도 하고 뭐 추락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처음에는 남자 운전자가 엘리베이터 타서 오르내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성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는데 다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서로 엘리베이터를 타서 중간에 멈추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안 탈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다가 몇 번 멈춘 적 있거든요. 그 중간쯤 문이 열려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온 적도 있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불안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것처럼 전기차도 이런 캐즘 이론처럼 이런 침체기를 겪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폭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처음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든 이게 초반엔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좀 태어나지고 대범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좀 작은데도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테슬라 5월 중국 판매량이 4월보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테슬라의 5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4월보다는 16.7%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6.6% 줄어들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도 소폭 오르고 오늘은 이제 거의 보합 부근에서 마감을 했었어요. 4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승용차 자동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중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4월보다 16.7% 늘어난 72,573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년 동기보다는 6.6% 줄어든 것인데 테슬라는 4월에도 전년보다 판매량이 18% 급감했었거든요. 테슬라의 수요 약화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량을 2자리 비율로 줄여왔는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부상한 중국의 비아디가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33만 488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아디 주력은 C걸로 11,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6월 13일 예정된 테슬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의 2018년 보상 패키지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공고했습니다. ISS는 2018년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공고했는데 당시 주주들은 70% 가까운 지지로 승인을 했었거든요. 이란 만큼 원래 규정한 대로 지급하면 될 일인데 다들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뭐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는데 이번에도 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중요한 건 테슬라 5월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쭉 증가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비아디 증가는 뭐 관심 바뀌죠. 아무래도 뭐 저가형을 주로 판매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내 판매량이 늘어나고 뭐 그런 거니까요. 네. 관심 바뀝니다. 원장님 2주 전에도 이제 뭐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주가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워렌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결국 주가 전망일 텐데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2주 전과 또 같은 의견이신가요? 테슬라 주가는 6월 3일 기준으로 178달러인데 지난 4월 22일 138달러를 찍은 이후 약 30% 상승 중이거든요. 현재 FSD 버전 12.4하고 12.5가 완성도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네.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따라서 지금 보유 중인 분이라면 잠시 매수 대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도 없다면 반드시 절반은 매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대로 급등할 가능성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둘 다 있는데 네.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권합니다. 네, 다음 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